21세기를 살아가는 부르나들의 포교 이야기, 21세기 부르나 붓다의 제자들, 안녕하세요. 정소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술술 풀릴 겁니다. 법담입니다. 녹음이 짙어갈수록 나들이 가는 분들이 갈수록 많아지는데요. 그리고 나들이 가는 좋은 장소마다 항상 꼭 절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천년 전에 이미 우리 선조들이 좋은 자리에다가 명당에다가 절들을 이미 다 세워놨기 때문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좋은 산에 가면 항상 절이 있다고 해서 명산 대찰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그런데 이 절들이 다 비슷하게 보이지만 각각 다른 이야기와 의미들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예. 네, 뭐든지 사람들이 아는 만큼 보이고 또 절에는 아무 의미 없이 지어진 정각이나 법당은 없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절만큼 재미난 곳이 없습니다. 얼마나 재미있고 신나면 제가 스님이 제가 아예 절에서 살겠습니까? 예, 그죠? 예. 네, 맞습니다. 우리 법담 스님도 푹 빠지게 한 이 사찰의 매력. 오늘 모실 손님은 이 사찰의 매력에 푹 빠지신 분이라고 합니다. 네.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사찰에 가면 볼 것도 많고 사찰에 가면 알 것도 많고 그러나 현실은? 그냥 막연하게 알고 왔어요. 특별한 얘기가 있으면은 좀 듣고 싶죠. 일반인은 물론 불자들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찰의 미. 그 궁금증을 해박한 지식으로 상세하게 풀어주는 분이 있다는데 또 연주사 산문의 주련이기도 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계종 전문 포교사 권중서입니다. 용주사를 설명을 하고 불교 교리나 문화재를 통한 불교를 전파시키는데 제가 하고 있는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덕분에 알기 쉬운 설명으로 불교를 좀 더 가깝게 느끼고 사찰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불자들. 전문 포교사님한테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좀 더 이제 우리 것이 소중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신심이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왔었는데 여기 와서 설명 들으니까 더 이해가 잘 돼요. 평범한 불자였던 그가 불교 미술을 교리적으로 해석한 경력 15년의 베테랑 전문가가 되기까지 권중서 포교사의 이야기를 지금 들어봅니다. 네, 21세기 부르나 오늘 초대의 손님은요.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사단 인천 경기 지역단의 문화해설 팀장 권중서 포교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좀 해주시지요. 예. 저는 조계종 전문 포교사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키가 작아서 한번 보면 바로 이제 인상적으로나 쉽게 저 사람이 권중서다 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화성 용주사에서 지금 문화해설사 봉사를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들었거든요. 네네. 문화해설사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조계종 전문 포교사나 포교사님들은 사찰의 전각이나 사찰의 조형물들을 관광객이나 오시는 순례객들에게 설명을 해서 불교 교리와 더불어서 조형을 설명하는 그런 일을 맡고 있습니다. 네. 네, 설명도 뭘 알아야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권중서 포교사님의 사찰 속에는 제가 보니까 남다른 매력과 남다른 특별함이 있는데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사찰 문화해설 팀을 맡고 또 이제까지의 많은 분들이 사찰 문화해설을 할 때 그냥 이거는 몇 년도에 지어졌고 이거는 어떤 설화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간단하게 판에 박힌 얘기만을 주로 하시는 것을 봐왔습니다. 네. 그래서 사찰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을
이런 사천왕이나 금강역사나 석탑이나 네. 이런 조형에 투영을 시켜놓은 거기 때문에 네. 네. 상당히 교리적인 의미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또한 사찰문화 해설을 하는 그 조형 중에 보면 지금 뭐 사찰의 조형들은 다 옛날에 스님들께서 조형을 하셨습니다. 네. 예, 그런 면을 볼 때 아주 해학적이고 재미나는 요소들이 곳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재밌게 설명을 해드리면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포교사님의 해설이 정말 궁금해지는데 혹시 저희를 관광객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보여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지금 이것은 아주 부처님이 사바에 계시는 세존이십니다. 네, 세존이 계시고 이 세존이 계시는 곳에서는 육도 중생들이 다 함께 네. 있는 곳이죠. 네. 네. 그래서 사찰은 지옥에서부터 극락까지를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예, 그렇죠. 네. 예. 예. 그래서 하나로 설명드려서 말씀을 드린다면 절에 가시면 사천왕이 있으시죠. 네. 네. 예, 천왕문에 예. 일반 불자들은 네. 사천왕 들어가면 무서워하거든요. 네, 저도요. 그 이유를 모르니까. 예. 예. 그 사실은 사천왕님은 우리 인간 세계 바로 위에 있는 하늘의 천인이죠. 예, 예. 그런데 무서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 인간을 아주 편안하고 예. 지혜를 주고 이러기 위해서 인간 세상에 내려오시는 분들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설명을 드리자면 동쪽의 지국천왕은 비파를 들고 그렇죠. 예. 음악을 연주를 해서 사찰에 오시는 분들이 즐거운 마음을 예, 예. 갖게 하고 예. 초발심자들에게 알기 쉽게 하려면 이제 기타를 들고 예. 연주하는 그런 형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입을 벌려서 예. 웃고 있는 예. 코를 약간 찡그려서 도취된 모습 맞습니다. 그런 예. 것을 두고 또 정장천왕을 많은 분들이 무서워하죠. 예. 칼을 들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 네. 근데 그 칼이 우리 불자님들이나 관광객이 들어갈 때 목을 치려는 게 아니죠. 예. 네. 어떠냐? 그분들은 우리가 쌓여져 있던 번뇌를 한 칼에 얍 하고 잘라주는 분입니다. 예. 번뇌를 소멸하는 역할을 한. 그래서 번뇌를 잘라주자니 인간의 번뇌가 그 전생에서부터 계속 가지고 온 것이 너무나 질겨서 네. 한 번에 안 잘립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정장천왕은 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입을 이렇게 다물어줍니다. 예. 그런 우리 이 조형이 그런 형태로 계속 천년을 내려왔던 거죠. 마치 해설사님의 모습이 정장천왕 같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광목천왕 같은 경우에는 용과 여의주. 그렇죠. 이 예. 광목천왕은 약간 좀 무섭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죠. 예, 예. 잘하는 사람에게는 여의주를 상을 주고 맞습니다. 잘 못하는 분들은 용을 보내서 비를 뿌려서 곡식이 빨리 안 연글게 한다거나 네, 이런 문제입니다. 네. 네. 그 광목천왕 발 밑에 보면 주로 어떤 분이냐 이 밟혀 있는 그 악기라고 생명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네. 그걸 또 많은 분들이 무서워하는데 많이 무서워죠. 예, 그 무서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 내가 이런 잘못된 과보를 안 받으면 네. 그런 걸 안 받죠. 예. 네. 만약에 내가 잘못할 때 저런 과보를 다음 생에 받을 것을 미리 미연에 방지하라고 예, 예. 보여줍니다. 예. 악신들을 제어하는 형상인데요. 그죠? 예. 그래서 사대천왕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불법을 지키는 화엄신장, 예. 불법을 지키는 호법선신하고 할 수가 있지요. 예, 법담 스님도 반하게 멋진 해설인데요. 사찰에 찾아오신 분들이 꼭 불자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등산객도 있고 일반인들도 있고 타종교인들도 분명히 있는데 권중서 포교사님의 설명을 들으면 타종교인들도 또 초발심자도 쉽게 불법으로 다가갈 수 있는 아주 멋진 해설이고 살아있는 포교입니다. 이럴 때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정말 이게 살아있는 포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포교사로서 문화해설사 분야에서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를 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건가요?
저희가 한 20년 됐고요. 이제 포교사 한 지는 한 15년 네. 쯤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정말 짧지 않은 시간이거든요. 그동안 또 별의별 일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또 직접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시고 하다 보니 예. 재미있는 일들도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예. 일반 사찰의 조형에 대한 일반 관광객들은 어떻게 보면 우상이다. 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왜 우상이 아닌 이유는 부처님의 2600년 전의 부처님이시지만은 그 모습을 현재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2000년 전의 부처님을 지금 뵙는 겁니다. 맞습니다. 바로 예. 이 자리에. 예. 그런데 왜 사찰에서 사찰은 무소유를 실천하는 곳인데 네. 부처님께서 왜 맨날 금을 칠하느냐 이런 엉뚱한 질문을 하시는 예. 분도 계시죠. 그 질문 받아 황당하셨겠네요. 예, 그러나 사실은 부처님은 중국에서도 그렇고 거민이라고 했습니다. 네. 부처님의 피부는 백옥입니다. 네. 그러나 부처님의 그 위신력 많은 분들이 볼 때 아주 존귀한 분이기 때문에 주변에 광배라는 네. 빛이 나와서 네. 부처님은 금빛으로 예. 이 형상이 보여서 예. 중생들이 이제 그렇게 존귀한 분을 모시는 의미에서 예. 이제 금을 입혀드리고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금은 이제 변하지 않는 예. 물질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불법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진실하게 오래 간다는 그런 뜻이죠. 맞죠? 예, 맞습니다. 네. 예. 저도 사찰에 있으면서 황당한 질문, 희상천외한 질문을 참 많이 받거든요. 문득 떠오르게 했는데 권중서 포교사님처럼 잘생긴 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스님 번호 6개만 좀 골라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스님의 원력으로 번호 6개를 골라주십시오. 골라드렸어요. 그 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이제 로또 걸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참 제가 황당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좀 이런 황당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예, 뭐 또 그 외에는 왜 사찰에서 범종을 치느냐. 아, 그래서 일반적인 다른 데는 신호의 목적으로 집합을 네. 시키거나 할 때 그런 소리를 내는 거는 있습니다만은 사찰에서 범종 소리는 곧바로 부처님의 음성입니다. 맞습니다. 예. 네. 그 범종은 곧 부처님이시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침에 28번은 예. 지옥에서부터 아가니타천 예. 그래 그 세계가 28개이기 때문에 예. 지옥 중생에서부터 천상의 천인들까지의 부처님의 말씀을 들려드리는 네. 것이고 저녁에 33번은 수평적으로 네. 예, 그 제석천을 중심으로 한 네. 33천을 에게 부처님의 음성을 들려줘서 아침 저녁을 다 합하면 우주 법계에 예. 부처님의 변치 않은 진리의 말씀을 먼저 들려드리는 거예요. 좋은 말씀입니다. 네.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범종을 이제 치는 동안에는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이 고통을 면하고 예. 지옥에서 고통을 주는 이런 사람들도 고통을 면하고 그리고 잠시나마 번뇌를 잊을 수가 있지요. 예.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역시 베테랑 해설가답게 정말 말씀을 잘하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문화재 소개에서의 역할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요즘은 큰 사찰마다 문화해설사분이 다 계시는데 우리 보각사에도 해설을 잘하시는 분이 안내를 잘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사찰마다 문화해설사분이 계시는데 다 포교사는 아니라면서요? 네. 예, 예. 사찰에 계시는 이제 문화관광 해설사분들은 각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선별을 해서 교육을 받아서 네. 이제 문화관광 요소에 네. 배치를 되는 분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불교적인 소양을 가지신 분도 계시고 또한 종교가 다른 분도 계시기도 합니다. 아, 그래서 종교가 다른 분들의 이제 설명을 할 때는 주로
뭐 역사적이나 정각의 명칭이나 네. 이 정도지 사실은 조형물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 이제 조정 포교사님들이 네. 사찰문화 해설을 팀원들이 예. 이 담당을 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기도 하죠. 정말 좋은. 그렇군요. 저는 사실은 타종교인이 사찰에 대해서 설명한다는 사실을 좀 놀랐거든요. 아무래도 잘못된 정보가 전달이 될 수도 있고 네. 또 자칫하면 좀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저희도 뭐 그런 경우를 여러 번 이제 목격을 했습니다만은 네. 그분들이 사실 따지고 보면 다른 종교인이 또 다른 종교를 설명한다는 것은 좀 맞지 어불성설이죠. 않습니다. 예. 네. 그리고 그분들은 그게 일상적인 형식적인 요소만 말씀을 하고 어떤 내면의 깊이를 따지질 못하죠.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사실 우려되는 면이 네. 많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사찰 쪽에서 이 사람은 좀 빼고 예. 다른 사람을 보내달라고 자치단체 건의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찰 문화 해설하시는 포교사님들은 뭐 직업을 가지시고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주로 토요일, 일요일밖에 나오실 수밖에 없죠. 네. 그런 면 때문에 일반 문화 관광 해설사님들이 나오시는 이제 그 때문에 네. 뭐 쉽게 빼지도 못하고 네.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종교 문화 해설사를 둬야 된다. 네. 그래서 사찰에는 불교를 전담하는 맞습니다. 예. 이 해설사님이 계시고 예. 네. 또 천주교 성당에는 또 그 교리를 가지고 맞습니다. 설명하시고 맞습니다. 또 네. 기독교는 기독교 교리로 교리를 가지고, 설명하셔야 사실은 그 되는 거지. 다른 분이 해버리면 사실 뭐든지 이런 얘기가 있죠. 안고 없는 찐빵이다라는. 맞습니다. 예. 그런데 본질을 모르고 형식적만 가지고 하면 그 해설이 제대로 되질 맞습니다. 않죠. 그럼 네. 현재 문화해설사를 하는 포교사분들이 얼마나 계시죠? 예, 저희 인천 경기 같은 경우는 한 40여 분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40여 분이요. 예, 그래도 작기 때문에 네. 교구 본사 중심으로 네.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네. 그래서 그런 분을 빨리 이 배출을 시키는 것도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지금 40명이면 사실 수도권 지역만 해도 사찰 수가 참 많잖아요. 예. 그래서 좀 턱없이 부족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사찰 소개를 또 아무나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만큼 책임감도 있고 부담감도 있고 또 공부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오시는 분들이 불특정 다수인이죠. 네. 어떤 분은 그 분야에 전공을 한 교수님일 수도 있고 맞습니다. 예. 또 어떤 분은 또 전혀 그런 이 상식을 안 가지고 계신 분도 네.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모릅니다. 네. 그럴 때는 교리와 이런 문화재에 대한 것을 아주 완벽하게 무장을 해야 네. 그런 분들에게 시원하게 예. 이제 답을 해드릴 수가 있죠. 참 박식하게 많이 아시는 것 같은데요. 스님인 저도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근데 처음 부처님과 불련을 맺게 된 계기가 참 궁금합니다. 예. 예, 저야 전생에서부터 네. 불자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생에 불자고 그렇죠. 예. 다음 생에도 불자일 건데 네. 네. 사실 따지고 보면 저희 아버님이 조계종 스님이셨습니다. 그러다가 환속을 해서 네. 저희 칠남매를 낳았죠.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자식의 몸으로서 부모의 몸에 이탁해서 나왔는데 네. 그러다 보면 자연히 사찰은 저희 집 앞마당이 됐던 거죠. 그러네요. 예. 아니, 그렇다고 해도 연이 깊다고 해도 모두가 이렇게 다 잘 알고 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거기다가 문화해설사 활동은 시작하시게 된 데는 좀 특별한 계기가 있지 않으실까 싶거든요. 예.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예. 사실 문화해설에 우리나라 이 사찰에서
뭐 20년 전에 또 30년 전에는 해설해 준 분이 아무도 안 계셨어요. 그렇죠. 예. 예. 그랬을 때 제가 제처랑 결혼 1주년 기념으로 남도 여행을 하면서 불국사를 갔는데 예. 그거는 저는 뭐 제 나름대로 이 처에게 자랑도 할 겸 좀 예. 의지되고 싶어서 예. 뭐 스카탑은 이렇고 따보탑, 첨성대 뭐 그다음에 이제 올라가는 자하문이나 이런 설명을 청원교 배운교에서 나름대로 뭐 열심히 좀 의지되려고 했죠. 네. 그랬는데 갑자기 제 주변의 분들이 한 15분, 20분이 저는 몰랐죠. 같이 저랑 움직이는 거예요. 예. 설명드리려고. 네. 예. 그 나중에 그걸 알고 예. 얼마나 창피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내가 아는 게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예. 저는 단지 제처에게 자랑하고픈 그런 생각이었는데 여기에 목말라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생각에 많이 놀랐죠. 네. 그 그래서 이후에 예. 불교 미술에 아주 흠뻑 빠지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예. 매달 그 성지순례를 간다고 들었습니다. 예. 저희 부산 목학사도 매달 신묘장구 대단하니 성지순례를 가는데 사찰 신도에서 성지순례를 가실 때마다 예. 주도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저희는 사찰에서 성지순례를 기존에는 정각에 가서 부처님을 참배하고 빨리 다른 곳으로 가고 예. 그래서 그 사찰에 가서 다녀오신 보살님들께 신도분들께 여쭤본 네. 뭘 보셨습니까 하면 본 게 없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명산 대찰에는 참 좋은 부처님의 말씀을 형상화된 조형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를 통해서 불교를 더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는데 네. 그런 걸 하지 못해서 안타까웠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점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네. 근데 권중섭 포교사님이 더 대단하신 게 이런 생각에서만 그친 게 아니라 미술 공부를 더 하기 위해서 불교 미술 공부를 하기 위해서 동국대학교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사실 불교 미술을 제대로 공부를 하려면 그래서 동대 대학원에서 많은 교수님들의 가르침을 받고 배웠습니다만은 참 아쉬운 게 있었어요. 네. 그 교수님들께서도 형상적인 면, 네. 뭐 옥주름이 이렇게 되면 고려시대 거, 네. 또 이 얼굴의 상호가 이러면 신라시대 거. 그렇죠. 예. 그 얼굴의 상에서 부처님의 미소가 나오는지 뒤에 광배에서 나오는 그 오색 찬란한 빛은 부처님의 뭘 상징하는 건지 그렇죠. 예.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열정적인 분이 대학원에 가셨으니 얼마나 호기심이 차고 넘쳤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수님들하고 그렇게 싸우셨다면서요? 제가 학생으로서는 뭐 싸울 수는 없지만은 예. 참 궁금한 게 많아서 예. 질문도 드리고 예. 해도 거기에 대한 교리적인 명확한 답변을 듣지 예. 못해서 항상 아쉬움이 많았죠. 예. 그래서 이거는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제가 뭐 사찰의 문과 다리에서는 예. 사찰에 왜 다리가 필요한가? 네. 다리를 많은 사찰에 가면 다리를 건너는데 그렇죠. 이 다리의 의미가 뭔가 네. 하는 그런 의미를 이제 사찰의 문과 다리라는 책에서 예. 제가 또 밝혀내기도 예. 했고 불이문, 해탈교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예. 문이 사실 다리를 건너는 데는 제일 중요한 게 계율의 다리입니다. 그렇죠. 네. 예. 그 다음에 건너는 다리는 부처님의 말씀을 배우는 법의 다리. 예. 그 다음에 돌아오지 않는 윤회의 다리. 예. 그래야 우리가 완전하게 공부를 할 수 있다. 예. 이런 것들이나 뭐 문은 금강문이 왜 금강역사가 앞에 있고 문수 보현동자가 그 뒤에 서 있는데 들어갈 때는 사자가 얼굴을 보여주고 네. 나올 때는 코끼리가 얼굴을 보여주는 의미가 뭔가. 네. 그리고 금강문이라는 것이 많은 분들은 금강 역사가 계시기 때문에
금강문이다. 예. 그건 저는 50점밖에 안 줍니다. 왜냐? 그 금강이라는 것은 예. 우리의 서원이 예. 깨어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의미죠. 들어갈 때 어떤 서원이냐? 사홍서원 중에 예. 법문을 다 배워오리다. 예.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예. 이게 문수보살의 지혜로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자는 불교에서는 지혜를 상징하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찰에 가서 부처님의 말씀을 지혜를 배우고 번뇌를 끊고 예. 다시 저희가 집으로 돌아갈 예. 때는 코끼리가 또 얼굴을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들어갈 때는 코끼리 엉덩이만 보여주죠. 예. 네. 코끼리는 길상의 동물입니다. 예, 예. 예, 예. 그 코끼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번뇌를 끊고 지혜를 배워가지고 실천행을 해라. 네. 그 두 개, 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네. 그러면 불도를 다 이어진다는 거죠. 예. 그거를 잊지 말라고. 예. 금강이라는 거는 깨어지지 말라고. 예. 이런 서원을 세우는 곳이 바로 금강문이다라는 예. 거죠. 그래서 많은 불자들이 금강경을 예. 수의 독송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절에 가면 이제 부처님께서 상단에 계신 부처님께서 이제 이런 손모양을 예. 이제 많이 하고 계시는데 예, 예. 그런 질문을 법담 스님도 참 많이 받았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스님 부처님 손모양이 왜 이래요? 이래 묻는데 이게 시무외인이라 해서 너의 고통, 괴로움, 아픔 다 받아들이고 불자인들에게 기쁨과 축복과 행복과 즐거움을 주겠다는 부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삼법일을 보면 재행무상인, 재범무아인, 열반적정인 이 나오시지 않습니까? 예,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스님께서 또 박수 한번 정확하게 주세요. 설명을 예, 예. 하셨습니다. 네. 팀장님 얘기를 듣다 보면 정말 문화해설사로서 얼마나 애정이 많으시고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지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분야에서만 전문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면 그나마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좀 가는데 맞습니다. 예. 사실은 따로 하시는 일이 또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예. 두 가지 일을 병행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 주변의 반응도 좀 궁금하고 아내분의 반응이 특히 궁금하거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직장을 지금 35년째 근무를 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예. 사찰을 갈 때 저나 뭐 제처 네. 그리고 딸아이 하나를 데리고 가면 사실은 좀 미안스럽죠. 저는 사찰을 한 번 어느 사찰에 가면 보통 머무르는 시간이 6시간입니다. 예. 그래서 사찰이 왜 이렇게 부처님의 말씀이 이렇게 투영되어 있는가를 보면 정말 환희심이 나서 예. 너무나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권중수 보기사님께서 그 사찰을 둘러보면서 6시간, 7시간 이렇게 둘러보시는 동안 아내분은 그 절에서 자제분들 공부를 시켰다던데요. 예. 사찰이 정말 좋은 공부방이 됐네요. 뭐 여름이나 아니면 누각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또 텐마루에서 저는 계속적인 일을 해야 되니까 이제 뭐 초등학교 때 그 공부도 시키기도 하고 네. 해서 그 이제 무료함과 시간을 네. 보내야죠. 같이 다니니까 그런 면이 조금 좀 미안하고 예.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는 다들 이해 잘 해주고 뭐 어딜 간다 그러면 잘 보내줍니다. 네. 정말 이 열정이 대단하고 한편으로 부럽다는 네. 생각도 또 들고요. 지금 아내분과 자녀분의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따님이 계신가요? 예. 네. 그 따님이 아빠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했다는 걸 들었습니다. 예, 예. 그럴 만도 한 게 2010년 한 해 동안 불교 출판 분야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친 책에게 수여되는 불교 출판 문화대상에 포교사님이 직접 쓰신 책이 선정이 됐고요. 네. 불교 미술의 해학이라는 책입니다. 네. 예. 거기다가 이뿐만이 아니라 앞서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사찰의 문과 다리, 네. 또 스님 계십니까? 예. 작가로도 활동을 하고 계세요. 책을 보면 우리가 절에서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것들에 대한 아주 상징적인 의미나 뒷이야기들을 자세히 잘 풀어 쓰셨는데 저도 책을 내봤지만은 책을 내는 데는 엄청난 고통이 따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책까지
쓰게 되셨습니까? 그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예. 예, 일반적으로 제가 불교 미술의 해학이라는 책을 쓸 때는 예. 불교는 사실 부처님께서 항상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시고 그렇죠. 예. 그래서 비유 속에는 항상 해학이 존재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부처님은 아무 까닭 없이 웃지 않으신 분이기 예, 때문이라 예. 경전에 나오죠. 예. 그래서 불교를 너무 엄숙하게 보지 말자. 맞습니다. 예. 부처님의 사상은 그러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해학적인 요소를 찾아내니까 뭐 사실은 염라대왕인데 회초리로 얻어맞는 용도 있고 네. 그런 여러 가지 해학적인 요소의 교리적인 면을 또 투영을 하고 네. 그렇게 해서 저희 해학이라는 책을 쓰게 됐고 네. 또 사찰의 문가단이 아까 말씀드린 것이고 최근에 나온 스님 계십니까는 전국 25개의 사찰과 사지, 암자를 기존에 보던 기행문의 방법과는 다르게 네. 정말 그 역사의 의미가 뭐고 네. 사찰이 예를 들면 안동 봉정사다. 네. 봉정이 무슨 뜻인가? 네. 봉황이 왜 증거를 하고 그 봉황은 누구인가? 네. 의상스님이죠. 예. 네. 그래서 그런 것을 고증을 하고 네. 풀어내서 예. 많은 분들이 쉽고 예. 또 재밌게 예. 예,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네. 뭐 그러느라고 사실은 저희가 이제 잠을 많이 못 잤죠. 예. 낮엔 직장 다녀야 되고 예. 또 토요일 일요일 포교 활동해야 되고 그러자니 뭐 밤에 새벽에 이제 글을 쭉 이제 써왔던 것입니다. 네. 권중석 포교사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 주말에 또 이렇게 해설사 일도 하시고 또 틈틈이 공부도 하시고 책도 쓰시고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제 스스로 약간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 정도이거든요. 네. 저는 절에 가면 길어야 30분, 1시간이면 이렇게 다 둘러봤다고 생각을 하고 나오는데 혹시 불자들이 절에 갔을 때 이런 것들을 좀 의미 있게 보면 좋겠다 싶은 것들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사찰의 이제 전각, 대홍전 아니면 뭐 무량수전, 네. 극락전 이런 데 들어가시면 우리 불자님들은 이제 삼배를 올리고 조용히 앉아 있으면 네. 그 사찰 정각 내는 약간 어둡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예. 그러던 것이 조금만 이제 참선을 하시고 계시면 눈이 뜨여서 예. 주변에 어두운 것이 훤히 다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벽화에 그려져 있는 예. 옛날 큰 스님들의 이야기도 네. 뭐 육조 해능 스님은 이렇게 했다라든가 그렇죠. 예. 또 부처님의 당시에 또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 네. 이런 것들도 있고 네. 또한 또 후불하라 해서 네. 부처님 계신 뒤에를 보면 참 불화가 대단한 겁니다. 네. 그런 불화들은 부처님이 지금 이 자리에 바로 우리 중생을 위해서 절을 올리니까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네. 그래서 불화에 보면 구름으로 표현된 것은 사실 구름이 아니고 네. 신령스러운 기운입니다. 그렇죠. 부처님이 이 자리에 바로 퍽 하고 나타나시니까 주변이 뭐 뭉글뭉글하게 그런 기운이 뻗쳤다 부처님의 하는 것을 나타냈기 때문에 부처님 2600년 전에 돌아가시고 열반에 드신 부처님이 아니고 제가 참배하러 오니까 갑자기 놔두셔서 중생을 이렇게 보담아주고 안아주는 그런 의미로 불화를 그렸던 예, 것이죠. 제가 네. 부연하자면 그 구름은 이제 부처님의 영험스러운 기운이고 예. 그리고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지 2600년이 지났지만은 우리가 기도하면 또 부처님께 간절히 원하면 우리말 천수경에도 이런 말이 있듯이 시방삼세 항상 계십니다 부처님. 예. 그지요? 네. 성지순례 갈 때 권중서 포교사님께서 쓰신 책을 옆구리에 딱 끼고 다니면 든든하게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네. 저도 앞으로 갈 때마다 책을 들고 가서 같이 보면서 구경을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니 근데 그나저나 이렇게 문화해설사로 일하시고 또 평소에는 직장에 다니시고 봉사도 다니시고 공부도 하시고 또 강의도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도대체 언제 쉬시나요? 사람이 쉬는 것은 뭐 옛날 큰 스님들도 하루에 2시간만 자면 된다. 잠은 잘수록 늘어나는 게 잠입니다. 또 안 자면 안 잘수록 또 이 의식이 또 맑아지고 버틸 수 있는 것이 또 되거든요. 뭐 그런 게에서는 되도록이면 시간을 절약하고 해서 저희들이 뭐 글쓰기를 한다거나 참 허투루 시간을 낭비한다는 것은 저는 너무 아깝습니다. 그렇죠. 이 생에 몸을 받고 다음 생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그렇죠. 이 생에 내가 빨리 어떤 좋은 것을 받아들이고 또 한 생각을 달리해서 네. 행복을 느껴야만이 네. 다음에 극락을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저도 많은 분들이 법담 선생님 참 열정적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잠잘 시간도 부족하신데 그렇게 지치지 않고 지금까지 활동할 수 있었던 힘은, 활동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뭡니까? 원동력은 사실은 하고자 하는 의욕. 네. 아, 부처님이 2600년 전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계셔서 우리한테 이런 말씀을 전해주는데 나는 이제까지 그런 것을 이제까지 잘 몰랐다고 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왜 그런가 물음. 네. 그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그냥 하는 거죠. 그냥 빨려들어서 노력하고 또 이렇게 재미나서 하고 네. 그럼 새벽 2시, 3시 돼서 경전을 읽다가도 혼자 막 웃습니다. 네. 그 당시의 광경이 부처님이 정확하게 묘사를 해서 네. 그 아라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거든. 그래서 부처님의 희유하심이란 것이 바로 이것이다. 네. 그런 이제 생각이 환희심에 들죠. 넘쳐가지고 웃음이 나오죠. 아, 정말 포교사님의 열정을 저희가 좀 배워야 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아직은 그런데 문화해설사로 활동하시는 포교사분들이 적잖아요. 예. 이분들이 좀 많아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어떻게 하면 이 분야에 좀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사실 이제 각 요즘은 사찰에서 불교대학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불교대학에서 기본적인 교리와 이런 문화에 대한 소양을 쌓으시고 또 이제 제가 하는 강의도 많이 들으시고 네. 또 전문 포교사 과정이 있습니다. 네. 거기서 2년 동안에 이제 문화해설 쪽을 전공으로 하는 공부하는 포교사님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거기서 제가 또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요소를 가지고 또 경전을 수시로 보시고 그래서 이 문화재가 파생된 것은 이 경전에 의해서다라는 네. 그것을 자꾸 찾아내면 네.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아, 참 좋은 말씀인데요. 네. 성공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좋아하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했는데 권중서 포교사님이 바로 그런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21세기 부르나 붓다의 제자들 공식 질문이 있습니다. 아, 예. 문화해설사로서 포교 현장을 누비는 우리 권중서 포교사님께 포교란 한마디로 정의하신다면? 아, 포교란 편안함이죠. 그렇죠. 모든 부처님께서 중생의 안락을 위해서 우리는 두 길로 가지 마라. 네. 포교사들은.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종교가 각건 다르건 사상이 각건 다르건 다 같은 편안함을 드릴 때 저는 사실은 포교는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찰은 누구라도 보면 편안함을 가지죠. 일단 자연적으로 숲이 있고 또 부처님의 편안한 말씀이 계시고 그렇죠. 이러기 때문에 항상 저는 편안함을 주는 것이 바로 포교다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님 모습을 봐도 편안하지요. 네. 술술 풀릴 겁니다. 네. 저희도 오늘 포교사님과 말씀 나누는 내내 정말 편안함을 느꼈거든요. 오늘 저희 손님으로 와주셨는데 끝으로 오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소감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포교 활동에서 네. 저야 힘이 미약합니다마는 사실 보이지 않는 구석구석에서 교리를 전달하거나 또 직접 봉사를 하신다거나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네. 그러한 의미들은 결국 부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네. 제자들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것이 뭐 포교사 복장을 했다, 옷을 입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우리 불자님들이 다 함께 그런 쪽으로 나설 때 그렇죠. 예. 이 사회는 어려움이 없고 이 사회에서 우리나라 또 세계가 바로 이제 불국토가 네. 되는 극락세계가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이 사실은 박수 한번 주시기 듭니다. 바랍니다. 사찰에 가면 잘못된 정보도 많고 그리고 그것만으로 우리가 불교를 이해하기란 참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아직 밝혀야 될 부분도 많고요. 그죠? 네. 그래서 정답에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권중사 포교사님처럼 스스로 공부하고 아는 만큼 나누고 이 베푸시는 권중사 포교사님의 존재가 새삼 부처님처럼 소중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소중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도 또 어떤 이야기들을 풀어주실지 기대가 되고요. 앞으로도 저희 많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사단 인천경기지역단 문화해설 팀장 권중섭 포교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1세기 부르나 붓다의 제자들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문득 이런 게 생각나는데 자동차의 전면 유리는 큽니다. 그리고 백밀러는 작습니다. 우리네 인생도 지나온 길보다는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내포하는 뜻이라 생각되면서 오늘 소중한 시간 21세기 부르나 붓다 제자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도 열정 가득한 21세기 부르나들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성불하십시오. 고맙습니다.